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조금은 어둡고 또 현실적이어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기 전에 하늘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이듯 다가올 경제의 파도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통해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은행 창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은행에 방문해 보셨나요?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잠자고 있던 예금을 해지하고 소중히 부어왔던 적금을 깨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8,700억 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은행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무려 26조 원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혹은 코인 시장으로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잡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 즉 요구불예금이 22조 원이나 줄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당장 써야 할 생활비마저 투자에 베팅하고 부족한 부분은 빚으로 메우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때 2025년 11월 12일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금리 인하의 방향 전환 여부를 새로운 데이터를 보며 생각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국채금리가 치솟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순식간에 6%를 넘어섰습니다. 방향 전환. 이내 글자가 시장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지금까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계속 내려왔던 한국은행이 갑자기 정반대의 길, 즉 금리 인상의 칼을 뽑아들 수도 있다는 공포스러운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은행은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벼랑 끝에 서 있고 거리의 상가는 불 꺼진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갑을 닫은 이 혹독한 경제 한파 속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독약을 먹이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뉴스의 헤드라인 넘어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창문, 바로 단기 국채금리입니다. 한국의 경우 3년 만기, 미국의 경우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중앙은행의 다음 행보를 알려주는 영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3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미 2.87%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지금의 금리는 너무 낮다. 돈의 가치를 지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6개월간 이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한국은행을 향해 빨리 금리를 올리라는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낮습니다. 시장이 연준을 향해 경기가 어려우니 빨리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릴 여유가 있지만 한국은 이미 너무 낮은 금리 때문에 더 내릴 곳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시장으로부터 금리를 올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기차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위협이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준 환율은 1,473원, 연말에는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왜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폭등합니다. 에너지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면 모든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1,800원을 가뿐히 넘을 것이고 밀가루, 식용유 가격이 올라 여러분 식탁의 물가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둘째,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집니다. 대부분 변동금리로 빚을 낸 사람들은 금리 인상과 함께 급증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쓰러질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 머물겠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8 환전에 떠나는 순간 코스피는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입니다. 1997년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외환위기의 악몽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모든 것은 환율 급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공포스러운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이 마주한 끔찍한 딜레마입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이미 숨이 넘어가는 서민 경제와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서민을 살리자고 금리를 동결하면 환율이 폭등의 나라 전체가 외환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지옥, 저쪽으로 가도 지옥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은행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정부는 3분기 GDP 성장률이 1.2%로 반등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나오자마자 한국은행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 이제 서민의 고통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환율과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1.2% 성장이 여러분의 삶을 나아지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이 올랐습니까? 월급이 인상되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거시 경제 지표의 숫자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이 차가운 숫자를 믿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2026년 그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독한 약을 우리 경제에 투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2022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1년 반 만에 0%에서 5.5%까지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한국도 그와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5%인 기준금리가 3.0%, 3.5%까지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0.5%포인트 차이가 작아 보이십니까? 3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라면 연간 이자가 150만 원 늘어나는 결코 작지 않은 고통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2026년
금리 인상의 파도가 덮쳤을 때 당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당신의 부채 구조를 외과 수술하듯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대출은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만약 변동금리라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빚은 단 1원이라도 줄이십시오. 특히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같은 고금리 대출은 당신의 생존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빚을 갚으면 투자를 못한다는 생각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도박과 같습니다. 빚내서 하는 투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하십시오. 당신의 전 재산이 부동산의 90% 이상 몰빵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금리 인상기의 부동산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금의 비율을 점검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왕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폭락한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 부의 주인이 바뀌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위기는 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의 주인을 바꿀 뿐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손댈 수 없는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셋째, 돈의 힘이 약해지는 시대에 대비해 당신의 생존 능력을 키우십시오. 경제가 무너지면 금융 전문가보다 전기 기술자, 목수, 요리사가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십시오.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것을 넘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넷째, 건강을 관리하고 다섯째, 당신 주변의 네트워크를 소중히 하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당신의 마지막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지금부터 단단히 만들어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위기가 오면 불안과 공포가 당신을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심리적 붕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외면하는 것의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영원한 호황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순환의 어느 지점에 서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신호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빚 10만 원을 더 갚는 것, 경제 뉴스 하나를 더 깊이 있게 읽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1년, 2년 뒤 당신을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선택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부도, 은행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말입니다.